이제 어찌 보면 좀 쉬운 음향적인 측정하는 걸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음향 측정. 이제 마이크로폰을 재는 거예요. 음압을 재는 겁니다. 예. 이거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왜냐? 정기적인 측정, 그 다음에 기계적인 측정은 옆에서 막 떠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죠. 뭐 어째 레이저로 보는 거고, 정기적으로 보면 뭐 화장실에서 재든 길바닥에 재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레이저는 근데 한 가지 더 고민해야 될 거는 바깥에 진동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막 쿵쿵하면 이게. 왜냐하면 이거 지금 내가 지금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재야 되는 게 있는데 외부 조금 소음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무향실이 필요한 게 아니고 밑에 여기다가 이런 데다가 이렇게 방진 댐퍼 있죠.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얘가 할 때 이게 막 떤다라든지 이런 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꽉 잡아줘야 된다. 꽉. 그게 제일 중요해요. 레이저는 꽉 잡아줘라. 그거는 정기적으로 잴 때 있잖아요. 스피커 잴 때 그냥 물리스 이렇게 재버리죠. 절대 그렇게 재면 안 돼요. 스피커를 정기적으로 잴 때 꽉 잡고 줘야 돼요. 이게 이렇게 막 울면 있잖아요. 그게 아까 그 공진천 부글에서 있잖아요. 이 피키피키가 더 잘 생겨요. 이어폰 헤드폰 잴 때, 이어폰 헤드폰에서 있다 그랬죠. 이어폰 헤드폰 잴 때 있잖아요. 여기 컵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잴 때 공진점에서 보면 있잖아요. 이게 막 떨어가지고 피키피키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정기적으로 측정하는데 막 진짜 이상하게 나와요. 거기서 운동 특성이다. 이게 운동 임피던스라고 그랬잖아요. 예, 운동 임피던스 부분에서 그런 게 나와. 인덕턴스가 바뀌질 않겠죠. 코일 턴스가 갑자기 바뀝니까? 그런 일은 없다고. 뭐 움직일 때 있잖아요. 같이 막 떨어가지고 피키피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TS 파라미터 임피던스 잴 때도 꽉 물려놓고 재야 돼요. 이렇게 물려놓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레이저도 꽉 물려놓고 재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진동이 안 들어오고. 상대적으로 쉽죠? 뭐 그냥 뭐 내가 댐퍼 4개만 달면 되는 거니까. 좀 쉽다고 꽉 물려주면 되니까. 음향은 이게 이상적인 것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100% 무향실도 만들 수도 없고,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음향으로 볼 수 있는 에너지 자체가 너무 작아요. 이음 있잖아요, 이음. 뭐 이렇게 캐착캐착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에너지가 뭐 마이너스 60데시벨, 80데시벨 이 수준이에요. 근데도 그게 재보면 잘 안 나오는데 에너지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나오는데 잘 들리는 것도 청감적으로. 이제 그게 골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할 때, 마이크로폰 측정을 할 때는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해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뭐 개발할 때 뭐 측정 사실 좀 귀찮지 않습니까? 맨날 하면. 그래 뭐 신입사원 시키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입사원이 뭘 합니까? 그 측정은 과학이에요, 과학. 그리고 굉장히 섬세하게 측정. 그러니까 절대 남들이 준 데이터 믿지 마세요. 지가 측정을 해보고. 제가 그 촉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는지. 무슨 장비를 쓰고 어떻게 했는지. 절대 알 수 없어요. 남들이 한 거는. 지가 재보고 지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가 측정을 해서 자기 데이터가 신뢰성이 있으면 하려면 지가 굉장히 똑똑해야 되겠죠. 지가 더 멍청해 그러면 이거 뭐 미로 쏘인 거예요. 네가 멍청해, 누가 멍청한 거 대결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알 수가 없죠. 근데 그 남의 측정을 믿지는 마시고 자기가 본인이 반드시 측정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음향 측정 분석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돼요. 아마 다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게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우리가 스피커를 재면 있잖아요. 이 응답이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 하나는 선행응답이에요. 이게 그냥 실을 말하고 주파 특성인 거죠. 아무 문제 없는 선행적인 응답. 저음을 좀 많이 줄 수도 있고, 뭐 고음이 좀 깎이고, 그는 어떤 특성에 따라서도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정형 왜곡이에요. 볼륨 레벨을 컸을 때. 그러면 아까 왜곡이 항상 패턴 나타난다 그랬죠. 그걸 가지고 모델링을 해서 스피커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다 알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그랬죠. 이게 정형 왜곡이에요. 이 정형 왜곡은 대부분 다 하모닉스로 나타나요. 하모닉스. 그래서 우리가 THD를 구하는 거는 이걸 구하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THD를 구하는 것 자체는 이미 스피커라는 게 왜곡이 있다는 걸 가정하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하모닉스라는 것들은 내가 1kg 넣어주면 거기에 대한 정수배만 나타나는 거잖아요. 2kg, 3kg, 4kg, 5kg, 6kg. 그럼 어느 배차까지 나타나겠어요? 뭐 20배, 30배까지 나타납니다. 1kg 넣어주면요. 2만, 3만 헤르츠 사실 나와요. 웃기죠? 나는 1kg 넣어줬는데 왜 2kg가 왜 나오면 3kg가 왜 나올까? 스피커가 그래요. 근데 그게 몇 프로까지 올라가냐? 일반적인 스피커 보면 4%, 5%까지 올라가요.
허접한 건 10%까지 올라가는 게 있고. 근데 앰프는 그럼 그런 게 없냐? 앰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앰프도 있죠. 앰프도 그러니까 THD라는 게 있어요. 앰프도 틀리면 1kg 넣어줬는데 2kg, 3kg가 다 있는 거라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작아요. 허접한 앰프 빼고 보통 뭐 0.0 몇 프로에 나오죠. 그래서 뭐 SNR이 뭐 보면 뭐 60dB 이상, 뭐 70dB 이렇게 되는데 스피커는 그렇지가 않아요. 스피커는 1%가 다 넘어요, 대부분. 좋은 이어폰, 헤드폰이야 1%가 안 나오지만 1%가 하면 뭐 에너지 100개 중에 1개는 왜곡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SNR은 40dB밖에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그래요. 그게 이제 정형을 나오는데 그러면 왜 정수배만 생기냐는 거예요, 정수배만.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정형화된 패턴을 가질 때만 그렇지만 스피커가 내가 의도하지 않은 다른 뭔가가 잘못 결함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는 정수배라 나타나고 있잖아요. 1kg 넣었는데 1.5kg도 생기고 1.89kg도 생기고 2.37kg도 생기고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는 게 세 번째 비정형 왜곡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 왜곡을 없애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설계를 통해서 얘는 없애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바로 제작상의 QC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든지 먼지가 들어갔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예. 결함 부분이에요. 결함. 정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잴 때마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서 갑자기 탁 튀어나오다가 없던 데서 재보니까 안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게 하모니스 형태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내가 이걸 예를 들면 뭐 그 1m 앞에서 쳐요. 그럼 여기서 한 100dB 나온다고 볼게요. 여기서 그 차이가 얼마입니까 지금? 마이너스 80dB이죠. 내가 여기서 100dB로 있잖아요. 소리 큰 소리죠. 1m 앞에서 100dB. 작은 소리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얼마 나온다고? 20dB이 나와요. 조용한 독서실 30dB래요. 35dB 정도 된다고. 20dB는 무향실 안에서요. 소음 레벨이에요. 너무 작아. 그런데도 이게 나중에 음질에 영향을 미쳐요. 어떻게 잴 거냐는 거예요, 얘를. 정형 왜곡은 한 40dB 차이 나죠? 그렇죠? 뭐 1% 정도 차이 나는 거라고. 1% 정도?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겠죠. 정형 왜곡 뭐 10%까지는 너무 심하고. 어쨌든 이 수준이라고. 네. 요거를 재려면 요 레벨이 우리가 주변 노이즈 있잖아요. 노이즈가 이 정도 된다고. 지금 여기 이거 돌아가고 이런 거 돌아가면 노이즈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이째 보면요. 한 40, 50 정도 나올 거예요. 40 이상은 나올 겁니다. 여기 지금. 40dB. 그러면 내가 이걸 보려면 이게 40dB 차이 나죠? 그렇죠? 내가 겨우 보려면 지금 이게 50이라고 하면 적어도 90 이상이 나와야 겨우 조금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현재 레벨을. 이거는 영영 못 보는 거고. 내가 지금 40이다. 이 왜곡 크기를 알고 싶다. 그러면 지금 40에다가 80을 대주면 1m 앞에서 120dB 이상 소리가 나와줘야 이걸 겨우 잴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유효한 거 본다고 하면 노이즈 레벨보다는 10dB는 커져야 그래도 유효하거든요. 똑같아가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이즈하고. 내가 10dB는 더 내야 된다고. 그러면 130dB 정도를 마이크 신호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마이크가 130dB 녹음할 수 있는 마이크가 잘 없어요. 우리가 측정 마이크로폰이 보통 130까지, 뭐 136 정도. 그래서 마이크로폰 스펙을 잘 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거 용도로 하면 150, 160까지 되는 마이크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걸 제대로 보려고 하면. 이걸 갖다가 러브 앤 버즈라고 그래요. 뭐 디펙트라 그러고 뭐 이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보는 게 이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쭉 이야기가. 도대체 얘를 어떻게 극복해가지고 얘를 도대체 어떻게 잴 거냐는 거지. 그거 보면 이런 것들 하기 되게 쉬웠어요. 정기적으로 잴 때나 레이저로 잴 때는. 근데 이거는 이제 만만치가 않다는 게 우리가 흔히 마이크 대고 막 재고는 있지만 이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재고 있는 게 노이즈를 재고 있는 건지, 예? 공조기 소음을 재고 있는 건지, 엘리베이터 소음을 재는 건지,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 재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낮은 레벨을 재려면 제일 쉬운 방법이 뭐겠어요? 마이크로폰을 가까이 가보면 제일 좋겠죠? 싹 가까이 가면 있잖아요. 가까이 가면 좋은 게 또 있어요. 내가 이 마이크로폰 멀리 있으면 직접음도 있지만 이게 막 반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 반사음 에너지는 이 에너지 같겠죠? 그러면 이게
반파장이 홀수부가 되면 이거 소리가 없어져 버려 갑자기. 거기에 대한 하모닉스가 다 없어져 버린다고. 그 나는 이것만 이 특성을 재고 싶은데 여기서 반사된 것 때문에 얘를 볼 수가 없는 게 된다고. 또 멀게 있지만 저기도 뒤에서 오는 것이 있고 여기서 앞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 특성을 여기서는 볼 수가 없어요. 멀어질수록 점점 더 그러지겠죠. 근데 가까이 붙이는 거예요. 최대한 가까이 쫙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업 에너지 대비 반사업 에너지는 에너지 차이가 훨씬 커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반사업 에너지를 많이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까이 가면 음압이 계속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세한 소리 있잖아요. 그것도 더 쉽게 받아줄 수 있겠죠. 그리고 외부 노이즈도 있잖아요. 이거에 비해서 차이가 커질 거잖아요. 노이즈 대비 시그널 차이가 SNR이 점점 좋아질 거라고. 그래서 무조건 가까이 가는 거라고. 가까이 닿기 바로 직전까지. 그걸 갖다 우리를 근접음 측정이라 그래요. 지금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 해가고, 특히 내가 이음을 잰다. 그거는 가까이 안 가고서는 이음은 절대 못 재요. 왜? SNR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이 갈 때 가까이 하면 반사 1이다. 오케이냐?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지금 마이크를 가까이 있죠, 여기 그렇죠? 예. 실제로는 여기 더 가까이 있죠. 수직으로 쫙 되는 거 이게 바로 스피커 이게 바로 앞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돼서 측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측정하는데 뭐냐고 하면 이게 보세요. 반경 10cm짜리 스피커예요. 그러면 한 이만하겠죠, 그렇죠? 반경이 10cm니까 직경이 20cm잖아요. 이만한 스피커예요. 우퍼 좀 큰 거. 거기다가 16.4kHz를 갖다가 내가 이제 인간을 시켜 볼게요. 그러면 겨우 드릴 똥말똥 목소리 같은 게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가 여기서 있잖아요. 멀리서부터 쭉 가까이 가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가까이 가면 점점 커지겠지 생각할 거잖아요. 역자성의 법칙에 의해서 뭐 거리가 2배 되면 6dB 차이 나고 어쩌서 저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가까이 하면 소리가 커질 거라고, 그렇죠? 근데 커지는데 웃기는 거는 계속 커지다가 47cm에서 더 이 정도 47cm 스피커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더 가까이 가보면 소리가 안 났다가 2배로 크게 났다가 안 났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겨요. 이게 이 정도에서 이만큼 될 때 이게 왜 생기냐는 거예요. 왜? 이게 왜 생기냐 그러면 이 전체에서 다 소리가 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닛 전체 소리가 나겠죠. 그럼 마이크가 보면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다 더해진 여기서 보태지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레일리 적분에서 본다고 하면 모든 작은 점들이 전부 다 하나의 무지향성 스피커 소스라고 보면 된다고. 그게 더해져 가지고 합쳐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합쳐지는데 여기서까지 도달하는 차하고 여기서까지 도달하는 차가 있잖아요. 시간 차이가 예를 들면 도달하는 시간 차가 반파장에 딱 됐다고. 반파장이 됐다고 볼게요. 그러면 반파장이 돼버리면 얘에서는 앞으로 움직이는 구간에서 얘에서는 뒤로 오는 게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특정한 주파수 소리가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원형 스피커 있잖아요. 원형 스피커를 모델링을 하면 이게 멀리서 음압을 재면요, 이게 두 가지로 모델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오는 평면파 더하기 여기 엣지 부분 있죠. 엣지 부분에서 오는 평면파의 합으로서 있잖아요. 근데 그 뒤집힌 합으로서 전체 음압이 나오는 수식이 돼 있어요. 뭐 어쨌든 그렇게 돼 있는데 소위 말해서 여기하고 여기 엣지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잘 봐야 되는데 이게 마이크에 가까이 붙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예를 들면 제로라고 보면 여기까지가 반파장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까지 하고 여기서까지 딱 붙었다고 볼게요,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서까지 보면 반파장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면 그 주파수는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이제 멀어지면 여기서 둘 사이겠지만 멀어지면 난 한 점으로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내가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여기서 보면 이 굉장히 큰 차이가 생기죠. 응? 어쨌든 가까이 가 보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요 스피커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이런 일들이 더 잘 생기겠죠. 더 낮은 주파수에서 생긴다고. 근데 스피커가 작으면 작을수록 마이크로 스피커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유닛이 요만하잖아. 그거는 내가 아무리 가까이 붙더라도 있잖아, 여기서 이 차이 별로 안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게 생기는 주파수가 거의 10kg가 넘어. 그래서 그냥 마이크로 스피커, 요만한 스피커는 확 붙여도 아무 상관없어요, 거의. 내가. 근데 아까 이거 우퍼 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마이크 가까이 붙으면 이만한 스피커 이렇게 가까이 가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네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근접음 측정하면 좋아요. SNR도 좋아지고 작은 에너지 측정할 수도 있고 반사음 측정도 좋고 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스피커 큰 거를 잴 때는 고주파수 파장이 짧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파수 내에서만 잴 수 있는 거예요. 고주파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아셔야 돼. 그래서 요 가까이 재는 걸 가지고 주파수 측정 쫙 해놓고 아름답게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재니까 막 주파수 특성이 막 이렇게 나왔어요. 1m에 됐어요. 진짜 완벽한 모양실에서 1m에 재면 이게 전부 다 뻥튀기 된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특히 고주파에서는. 고주파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느 주파수까지는 우리가 취할 수 있고 어느 주파수까지 버릴 수 있는 것들은 결국 어디에 나오겠어요? 이게 이 사이즈, 스피커의 사이즈가 얼마 되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그거 관련된 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예. 지금 여기가 KA가 30인데 나중에 KA를 1로 맞추면 있잖아요. 그런 영향이 없어져요. 그래서 KA를 1 만족시키는 아까 KA 우리 첫 번째 시간에 KA 다뤘잖아요. 그렇죠? K는 주파수, 이거는 사이즈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나와요. 이것 때문에 스피커 지향성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K가 1이 되면 거의 무지향에 가깝고요. K가 30이 되면 굉장히 샤프하게 가요. 스피커 각도가 조금만 틀어도 이게 소리가 씩 나오던 게 쑥 이렇게 바뀐다. 수학이 확 나오는데 뭐 제가 했던 이야기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엣지에서 날라오는 파, 이게 센터에서 날라오는 파인데 어쨌든 이거에 의해서 서로 막 상쇄되고 하는 일이 생긴다는 그 이야기고, 그래서 이거 말하면 돼요. 이게 아까 K는 1이라는 수식을 있잖아요. K가 란다분의 2파에 넣고 뭐 이렇게 넣으면 이 수식이 나오고 343m/s로 나오고 2 곱하기 3.14 곱하기 A가 센티미터잖아요. 그러면 이 수식만 하나 두면 돼요. 5475 A 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내가 10cm짜리다. 그렇죠? 10cm면 이게 얼마겠어요? 10cm면 10cm. A가 10이다. 그럼 10 넣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10분은 5475니까 547Hz까지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 정도 되면 이게 참 이게 반경이에요. 반경. A는 반경. 반경이 예를 들면 한 5cm다. 5cm다. 5를 넣어보면 547을 5로 나누면 1000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1000Hz 아래. 이거는 가까이 되면 1kHz 아래는 맞는 거야. 그 위는 정확하게 절대적으로는 값을 알 수 없다는 거지. 그럼 그 위는 어떻게 해요? 그 위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파필드에서 재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요 공식 5475분의 A 아니면 KA는 1, KA가 1, K는 란다분의 2파. 그러면 란다분의 2파 A는 1, 그러면 란다는 2파 A. 내가 지금 뭘 알고 싶어 하는 거지? 주파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란다 대신에 란다를 넣지 말고 F 란다는 C니까 란다 대신에 F분의 C를 넣어주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넣어주면 F는 C분의 2파이 이렇게 나와요. 어쨌든 이게 그거고 343이고 3.14 곱하기 2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대충 5475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KA가 1이라는 얘기예요. KA는 1. 그것만 아시면 돼요. 5475를 A 나누면 그러면 뭐 6.5cm 무슨 몇 cm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이게 반지름 센티미터라는 개념. 그러면 뭐 그렇게 마이크로 스피커를 한번 넣어봐봐. 마이크로 스피커 반지름이 얼마인지. 왜 마이크로 스피커? 그러면 이게 거의 뭐 10kg까지 올라가요. 10kg까지. 마이크로 스피커 반경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1cm? 1cm 정도 된다고 본다고 하면 1cm다 하면 1이 들어가죠.
반경이 1도 안 될, 반경이 1이 안 되죠. 얼마 정도요? 반경이 얼마? 0.7? 그러면 1로 넣으면 5,400 이랬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0.7 넣으면 한 8kg, 9kg까지 올라가죠. 그럼 거기까지 다 맞는 거예요. 근데 마이크 사이즈가 다이프램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거의 10kg까지로 보면 돼. 마이크가 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이크가 점이. 마이크도 뭐 2분의 1인치, 4분의 1인치 막 이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그 두 개 붙어 있으면 뭐 거의 뭐 한 10kg 이상까지도 거의 맞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큰 거 잴 때는 이제 굉장히 조심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아, 니어필드는 그래서 저주파수를 재는 거구나. 그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실 몰라도 돼요. 그럼 이게 아까 10cm 같은 경우는 546Hz라는 얘기고, 이걸 파장으로 보면 62cm인데, 여기 아까 요거 들어가는 지점을 보면 뭐 D가 란다보다 더 작으면 이론이 발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들어간다. 이거는 좀 음향학에 대해서 좀 배우신 분은 보면 아, 이렇구나. 이래서 이거는 예. 여기서 뭐 근거리장, 원거리장 있는데 이게 뭐 브레넬 존하고 이거 뭐 프라우노프 존 이렇게 나누고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K가 1이라는 말은 이쯤 된다는 얘기 좀. 훨씬 더 안전빵인 거예요. 그 아까 내가 D하고 란다가 같은 지점이 있잖아요. 가까이 붙어서 2분의 파이 지점이 있죠. 2분의 파이. 요 그림 있잖아요. 2분의 파이 나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게 어디냐? 이건 여기에요, 여기. 이 지점인데 이거보다 더 크게 해놨기 때문에 있잖아요. KN1이라는 것들이 확실하게 아무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이크로폰을 완전히 붙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좀 뛰어야 되잖아요. 얘도 움직이니까. 그래서 한 이 정도 오면 아무 문제 없이. 그래서 KN1이라는 거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업체에서는 얘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대역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요는 얘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터치가 안 되는 지점까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체 반경의 유효 반경은 11% 이내. 이게 5cm다 그러면 0.5cm 여기서 이게 0.5cm 이내에 오게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닿지 않을 때까지 닿으면 탁탁 치니까 못 재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약 5차례 갖다가 1dB 이내로 이렇게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잘 하셔야 되는 거. 그래서 아까 이게 지금 6.5인치 이거는 한 5인치 정도 되는 건데요. 이 정도 되면 아까 한 700Hz 정도 이하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거리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 이상하게 나오죠, 이거. 이거는 왜? 진동판의 분할 진동 때문에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근데 이거는 또 이렇게 생기는 것들은 아까 H파에서 나오는 영향 때문에 형성도 있어요. 그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뭔가가 여기서 이렇게 꺼지는 게 있는데 이게 진짜 꺼지는 건지 그건 알 수는 없어요. 이거 보고 스피커 특성이 개떡 같다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안 돼요. 아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이게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대충 이런 거 보니까 분할 진동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그리고 이 주파수 특성도 그렇지만 여기 TH 특성 있죠. 이것도 보면 안 돼요. 이것도 THD라는 것들은 이게 분모로 들어가 가지고 나눠주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엉망이면 이것도 엉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음압이 안 나오니까 여기서 팍 튀잖아요. 그렇죠? 이거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튀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이 나온다고 여기 문제가 있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요 밑에 THD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 밑에 보면 이제 이게 THD인데 세컨드 있고 이 서드가 있죠. 세컨드, 서드. 세컨드가 이렇게 뭐가 세컨드 서드인지 색깔이 비스무리해가지고 잘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2차, 3차 이렇게 다 보여주는 거. 4차, 5차까지도 있고요.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서 어쨌든 요 밑에만 이렇게 보라. 그러면 좀 고주파수를 못 보잖아요. 그럼 고주파수는 어떻게 봅니까? 고주파수를 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보냐? 스피커를 있잖아요. 그냥 적당히 1m, 1m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쯤에 놔주면 되겠죠, 그렇죠? 해놓고 나서 마이크를 1m 앞에다 놔요. 마이크를 이만큼 놔놓습니다.
뿅 재면이 있잖아요. 뭐 바닥 반사, 천정 반사, 여기서 오는 반사들이 다 생기겠죠. 이런 것들이겠죠. 그게 이제 또 이런 거 생긴다고, 이런 것들이. 그렇죠? 뭐 여러 번 뭐 2쿠션, 3쿠션 막 다 들어올 겁니다. 이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뒤를. 그럼 이것만 남겠죠. 이것만 채우는 거예요. 그럼 분석을 해보면 뭐 잘 나오네. 웬걸? 이걸 잘라버리면 저음이 안 나와요. 저주파수가. 이게 없었을 때는 이게 다 나왔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요가 이렇게 쭉 나왔다고. 원래 선이는 가인 게 있죠. 나왔는데 내가 잘라버리는 순간 저주파수가 날아가 버려요. 왜 날아가냐는 거지. 이게 뭐 3.5ms 정도밖에 안 나거든요. 보세요. 내가 1Hz를 표현하려면 1Hz라는 게 1초에 한 번 주기가 한 번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번 주기가 완성이 돼야 그 에너지를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1Hz를 표현하려면 적어도 1초 시그널이 있어야 돼요. 1초. 랭스 1초짜리는. 그렇죠? 0.5초짜리 가지고 1초 시그널을 어떻게 알아요? 한 주기도 완성이 안 됐는데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내가 1초를 완성하기, 그 1Hz를 보기 위해서는 그 1초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10Hz를 보기 위해서는 0.1초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10Hz는. 한 번 주기가 완전히 0.1초니까. 그런데 100Hz를 보려면 0.01초가 있어야 되겠죠. 예? 0.01초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가 1kHz를 보기 위해서는 얼마 있어야 되겠어요, 길이가? 1ms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거 톡 자르다 보니까 반사음이 3ms 뒤에 나왔어. 확 잘라버렸어. 그러면 300Hz 이상만 볼 수 있는 거예요. 300Hz 밑으로는 아주 한 주기도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해서 윈도잉을 막 윈도우 씌운다 그러거든요. 이게 잘라버리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있잖아요. 잘라버리면 요 사이, 요 타임 딜레이 상의 주기가 형성이 안 되는 놈들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냥 못 봐요. 이거 못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더 보고 싶어. 200Hz도 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이걸 1m 띄우는 게 아니고 2m씩 다 띄우는 거, 2m씩. 나 20Hz도 보고 싶어. 그러면 크레인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야외에서 크레인을 따가지고 한 15m, 20m 상공에다 띄워놓고 치우면 됩니다. 마이크로폰도 크레인 2개 빌려가지고 있잖아요. 우파나 될 거라고. 이게 떼놓고, 이렇게 떼놓고. 바람 안 불 때, 조용할 때, 이렇게 해놓고, 여기 똥 치면 돼. 그러면 여기서까지 한 번 반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예를 들면 뭐 1초가 아니고 1초 뒤에 날라온다. 그럼 1Hz까지 볼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40m 푹 날아가니까 이게 대충 한 10m, 20m 정도 그렇게 확보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재는 게 야외에서 재는 법이 있어요. 아주 미신 지식이나. 왜 그렇게 재? 그냥 이렇게 들지. 이거는 저음 보는 거는 쉬운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거는 고음은 굉장히 보기 쉬운데 저음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두 개를 붙이는 거라고. 이건 아까 1m에서 잰 거잖아요. 고음이 보기 쉽다고. 이거는 바로 붙이니까 저음이 보기 쉽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갖다가 결합하는 게 니어필드, 파필드 해가지고 붙이는 방법이에요. 이해가시죠? 예, 이렇게 해서 된다고. 그래서 이거 니어필드 있잖아요. 니어필드 커브. 니어필드니까 당연히 음압도 커지겠죠. 그렇죠? 가까이 됐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1m 있는 쪽으로 여기 있는 쪽으로 떨어뜨려 줘야 돼요. 우리는 국제 표준이 1m 응답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1m 해서 뭐 1Hz 이런 것들. 그러면 이 음답을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데 여기서 나온 거에서 예쁘게 잘 붙도록. 그러면 여기에 붙이는 지점인데 아까 이게 딱 붙었잖아요. 그렇죠? 예쁘게.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위상응답이거든요. 위상도 이렇게 다 같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위상응답 크기 응답이 있잖아요. 여기서 뭐가 하다가 쭉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잖아요. 붙이는 데서. 그렇게 되면 뭔가 잘못된 것 같죠. 그래서 크기하고 위상을 다 스무드하게 이렇게 짓는다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임펄스 응답으로 붙이는 거예요. 임펄스가 갑자기 해서 막 탁 붙인 데서 이상하게 튀면 안 되겠죠. 자연계에서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이 진동하는 물체가.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여기 파란 커브를 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100Hz잖아요. 뭐 이렇게 하단 주파수까지 이렇게 파란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니어필드, 파필드 머지 하는 거. 이게 귀찮은 거 이게. 무양실에서 그냥 한 방에 재면 되지. 무양실이 있잖아요. 무양실은 그 웨지 있잖아요. 웨지로 가지고 흡음하는 원리잖아요. 근데 그거 우리나라에 있는 무양실
우리나라 최고 잘 만들어진 표준 연구실도 잴 수 있는 하한 주파수가 70Hz, 80Hz밖에 안 돼요. 그럼 서브우프를 잴 수 있나? 못 잽니다. 서브우프를 재려면요, 서브우프 30Hz까지 나오잖아요. 웨지 길이가 뭐 8m 이렇게 돼야 됩니다. 웨지 길이 여기서 이만큼 나와야 된다고, 이만큼. 4분의 1 파장이 돼야 되거든요. 얘 좀 20Hz다. 20Hz예요. 20Hz면 10Hz면 한 파장의 길이가 33m죠. 그럼 20Hz면 한 파장의 길이가 17m가 되잖아요. 17m를 4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17을 4로 나누면 4m 정도 되는 거죠. 4m. 그럼 웨지 길이가 여기다가 하면 웨지 길이가 자 이렇게 가져가 이렇게 들어가면 20Hz를 갖다가 이제 흡음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세워주실 수가 없어요. 쓰러져 버리기 때문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수직이 안 되면 있잖아요. 이렇게 수직이란데 옆으로 수평이 안 되면 효과가 없거든요. 그런 웨지는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최대 웨지 길이가 한 1.7m 정도 돼요. 그래서 최고로 잴 수 있는 게 60Hz인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이게 중력에서 수그러져 버릴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3m가 되면 저쪽에서 3m 튀어나오고 위에 3m 아래 튀어나오면 이게 아파트를 한 17층 정도로 해가지고 뭐 하나 지어야 돼요. 그런 일이 생겨요. 엄청 대공사가 생긴 대공사가. 그 우프 하나 재려고 가게 되면 될걸. 자,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될 거는, 내가 그래서 저 마이크로폰을 쟀어요. 쟀는데 이 노이즈 플로우하고 있잖아요. 신호를 잰 걸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차이가 얼마 납니까? 한 20dB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쵸? 20dB 밑에 뭐가 있습니까? 노이즈가 들어있죠. 까맣게. 그쵸? 여기서는 한 30, 40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자, 그러면 적어도 40dB 이상에 가보면 이 SPL 특성은 얘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얘에 비해서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럼 이 특성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여기서 과연 THD를 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까 THD는 얼마 밑에 있었습니까? 40dB 밑에 있었죠. 40dB 1%였잖아요. 그것도 2차, 3차일 때 그런 거고 3차, 4차로 가보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이걸 잴 때 고차 왜곡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요 밑에 있는 요 밑에. 그럼 2차, 3차 되는 게 뭘 재는 겁니까? 노이즈를 재고 있는 거죠, 지금. 내가 THD를 구하지만 실제로 구하는 것들은 노이즈 특성을 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THD 정도 보려고 하면 적어도 40 이상은 돼야 되는데, 40dB 이상은. 근데 그걸 확인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지금 한번 재볼 거야. 이게 진짜 이게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이게 진짜 얼마나 확보되는지. 그러면 여기서 SN을 확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노이즈를 낮춰주거나 얘를 높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노이즈를 낮추는 방법은 무양실로 들어가는 거지. 차음을 잘해가지고. 그래서 뭐 어쨌든 이거 하면 까만 게 줄어들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고 신호를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1W 걸고 10W 걸고 100W 걸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겠지만 뭔가 쟀을 때는 뭐 무작대로 높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전기력 출력 이상은 내주면 안 되는 거니까. 이게 낼 수 있는 건 지금 한계가 있던 거라고. 좀 졸릴 것 같으니까 이거 재는 걸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이 정도 이렇게 노이즈 레벨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제가 한번 재 볼게요. 자, 이렇게 일로 비춰주세요. (50Hz부터) 한 1만 Hz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5V 정도로 해가지고요. 처음에 한 번만. 근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 노이즈 플로우 재는 게 항상 있어요. 그 클리펠 장비는 지가
노이즈 먼저 재요. 왜? SNR, SL 다 한 번에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신호를 낼 때 50%는 신호를 안 내죠. 어떻게 되냐? 실제 마이크로폰 동작을 해요. 대신 이제 주변 노이즈를 먼저 본다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일 때 신호를 내줘요. 그래 두 개를 아주 같이 겹쳐 보여줘요. 그래 저게 나와요.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앰프 테스트 합니다. 앰프 캘리브레이션 중이에요. 모든 테스트 하실 때는 다 합니다. 노이즈 재고 있고 메인 메저먼트로 들어가요. 뭔가가 나왔어요. 뭔가가 나오면 임펄스 응답이 나옵니다. 여기 확대를 해서 한번 볼게요. 뭐 깨끗하게 어쨌든 어느 정도 됐어요. 그래 보니까 THD도 막 이렇게 나왔어요. 100Hz 밑에 보니까 막 7%까지 올라가고 막 그러죠. 이게 그냥 맞나? 근데 이게 세컨드 하모닉이 갑자기 세컨드 하모닉 잘 안 보일 때니까 좀 굵게 한번 해볼게요. 얘가 세컨드 하모닉이고 THD는 좀 굵게 이렇게 돼 있어요. 서드 하모닉 이거는 색깔을 바꿔서 이렇게 해서 얘가 서드 하모닉이에요. 보세요. 이 100Hz 부근에서 90Hz 가니까 갑자기 2차가 전체 하모닉스를 다 차지해버리죠. 이게 바로 대칭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 스피커가. 비대칭 운동을 하니까 특히 보이스 코일이 대칭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F0 이상에서 이렇게 THD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예? 근데 굉장히 낮은 데서는 이제 3차 배곡이 커지죠. 이거는 컴프레션이 걸린 거예요. 이것만 딱 봐도 얘는 지금 보이스 코일 위치가 안 맞다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보는 저걸 보고 싶잖아요. 저걸 한번 보자고요. 이게 어디 있지? 자, 한번 봅시다. 이게 여기 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확대를 해가지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80 얼마인데 여기가 50Hz예요. 여기서 이게 10, 20, 30, 40 지금 한 40Hz에서는 한 40dB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이런 주파수 되는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요 밑에 한번 볼게요. 여기서 아까 여기 이걸 보자.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조금 더 해가지고 모든 커브를 해봐가지고 12차 있는 걸 빼더라도 13차 되게 많네. 5차만 봅시다. 5차. 5차가 요 까만 게 5차거든요. 5차 하모닉이에요. 5차만 해도 어디 있는지 볼게요. 여기 120이잖아요. 10, 20, 30, 40, 50, 60dB 밑에 있죠. 그렇죠? 60dB 밑에 있단 말은 이 5차가 진짜 5차냐라는 거예요. 이게 60dB 밑에 있는데 왜? SNR이 지금 60dB 확보가 안 돼 있어요. 얘가 이게 10, 20, 30, 40, 50, 60 건드려 가면 있잖아요. 노이즈예요, 노이즈. 근데 우리는 THD 되면 있잖아요. 1차, 3차, 1차, 2차, 3차, 4차 보통 5차까지도 막 계산해버리거든. 4차, 5차를 계산해가지고 THD를 구해버린다고. 거기서 4차, 5차는 다 노이즈일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컴퓨터에서는 그렇게 계산해요. 뭐 멍청한 사람은 그렇게 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THD 레벨 이런 것들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까만 걸 낮추고 싶잖아요. 낮춰볼게요. 지금 이것도 굉장히 가까이 됐으니까 이만큼 나온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마이크로폰 가까이 안 하고 있잖아요. 멀리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1m에서 재잖아요. 그냥 회사 가면 1m 되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1m를 치고 한번 해볼게요. 1m를 치고. 지금 이걸 잰 걸 한 번 더 카피를 해가지고 있잖아요. 똑같은 조건에서 한번 더 재볼게요. 저기서 재면 어떤 일이 생기나.
됐어요. 이게 새로 나온 겁니다. 예. 아까보다 인풋 응답이 훨씬 더 찌글찌글하게 많이 들어가 있죠. 이거는 내가 지금 이 스피커 특성을 잰 게 아니고 이 홀 특성을 잰 거예요, 지금. 반사음, 뭐, 3쿠션, 2쿠션, 이게 다 들어온 거예요. 내가 스피커를 잰 게 아니에요. 아까하고 완전히 다르죠. 아까 잰 거 한번 볼까요? 이건 이게 들어와 있었는데, 아까 잰 거, 여기 있나? 이게 아까 잰 겁니다. 이거 아까 잰 거죠. 아까 잰 거. 이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홀 특성이에요, 홀 특성. 그래서, 지금 된 걸 다시 또 한 번 더 보면 THD 있잖아요. 이 보십시오. THD가 막 65% 막 반사음이 있으면요. 이 맞습니까 이게? 자, 그 다음에 아까 이거라 봅시다. 이거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뭐 50Hz, 100Hz 보니까 뭐 거의 차이가 없죠.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몇 대비 확보, 이게 10D, 20대, 10, 30대, 10대 확보 안 돼요. 그러다가 가까이 재놓으니까 훨씬 낫죠.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아까 1m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양실인, 회사 가보면 간이로 막 무양실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실 그 무양실입니까? 그게 그냥 계란판 몇 개 붙여놓고 뭐 이렇게. 그거는 아무 무양이 안 되는 거거든요. 100% 허봉을 하려면 내가 서브프를 잰다고 하면 이게 웨지가 지금 5m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거는 그냥 눈만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거죠. 차음실이죠. 차음실. 좀 조용히 해주는 거. 그거 재보면 지금 이 상황이랑 비슷해요. 사실은. 이게 반사되고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눈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흡음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리 입장에서 보면 뭐 그거 뭐 나는 파장이 이만한데 요만한 거 흡음돼 있어봤자 아무 의미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게. 예. 지금하고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걸 그냥 데이터라고 내놓는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와, 우리 스피커 THD 특성이 되게 이상해. 그럴 때는 차라리 가까이 재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잠이 확 깨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고 그러면. 그리고 한 가지 더. 주파수 특성이 있잖아요. 주파수 특성이 뭐 이렇게 무슨 뭐 이게 중국 장가계도 아니고 이런 산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저건 다 반사 때문에 저게 생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려도 못 만듭니다. 스피커를. 이거는 이렇게 막 에코 같은 게 들어와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서로 캔슬이 돼서 이렇게 생기지 절대 주파수 특성이 이렇게 안 돼요. 아까처럼 이렇게 생기는 게 맞아요. 주파수 특성은. 여기서 이거는 쭉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평탄하게 가죠? 이런 주파수 특성을 만들 수도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특정한 주파수 확 나오다가 확 안 나오다가 확 나오다가 확 안 나오다가 그게 가능하겠냐고 그 물리적으로. 이해가시죠? 예, 그 개념을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금방 했던 이야기가 바로 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내가 지금 재고 있는 이거 SPL 커브에다가 THD 커브 해가지고 뭐 2차, 3차, 4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보는 이게 130인데 10, 20, 30, 40, 50, 60 막 이렇게 가면 이게 마이너스 60에 있다라는 거야. 이 빨간 게 뭐냐는 빨간 게 4차라는 거야. 내가 THD는 보통 어디까지냐고 하면 4차, 5차까지 재거든요. THD 될 때는 5차까지 봅니다. 5차까지. 1차, 2차, 3차, 4차, 5차분의 1차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요 에너지가 이 스피커에 관련된 하모닉스로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이걸 재고 있는 게 이제 이게 노이즈가 있다고 하면 노이즈의 큰 부분을 재겠죠. 그럼 내가 지금 여기 공조기 노이즈, 뭐 여러분들 숨쉬는 노이즈, 뭐 팬 돌아가는 노이즈 이걸 지금 재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재는 게 스피커를 재는 게 아니고 THD 될 때는 스피커의 THD가 아니었고 바로 공조기 스피커 더하기 공조기를 재고 있던 거였어요. 그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걸 보여주는 이는 장비가 없어요. 내가 지금 노이즈 레벨이 어떻게 돼가지고 이게 지금 SNL 어떻게 확보되어 있는지 그걸 보여줘야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정기적인 특성 될 때는 그 전기 노이즈 있었죠. 레이즈 될 때는 레이즈 노이즈가 있었죠. 음압을 낼 때는 음향 노이즈가 있었는데 그걸 다 봐줘야 된다고. 왜 그걸 안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다 바뀔 겁니다. 내가 계속 그 장비업자들한테 이거 넣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안 넣고는 속임수예요, 속임수. 근데 정말 웃긴 거는 음향 엔지니어들이 복잡한 걸 싫어해. 이런 거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싫어해. 막 그냥 편한 게 좋아. 막 그래프도 대충 넣어주더라도 이쁘게 나오면 이게 진짜 좋은 장비야. 임피던스 커버 이렇게 이쁘게 나오잖아. 너는 왜 이렇게 찌글찌글 나오냐고. 너무 뭔가 문제가 있는 장비 같아. 이거 그렇게 돼가지고 잘 안 팔리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이 장비는 너무 어려워 사실은.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학을 뛰는 자리 장비예요. 근데 지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뭐 개발하려면 알아야 개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음향 측정에서 중요한 거는 장시간 음향 측정이에요. 이게 뭐냐고 하면 그냥 1초 휙 재다는 윅하고 재버리죠. 그러면 뭐가 나오냐? 얘가 파란색 그래프가 나옵니다. 보세요. 사인 스윕을 재는데 1초 온 시키고 1분 오프 시켰어요. 그죠? 그럼 윅하고 그냥 재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음악을 들을 때 1초 휙하고 안 듣습니까? 음악 확 듣다가 다 꺼버리고 1분 뒤에 이런 게 아니죠. 계속 틀지 않습니까? 계속 쓴다는 말은 계속 예열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보이스 코일이. 그죠? 그 온도에 대한 비선형성이 있는 거라고. 그게 있는 상태에서 재는 게 더 맞겠죠. 현상적으로. 계속 들으니까. 계속 열받아 있는 상태로 재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측정을 할 때도 있잖아요. 1분 동안 온 시켜놓고 있잖아요. 예열 시켜놓고 재야 되는 게 맞다고. 그러면 전혀 다른 특성이 나와요. 좋은 스피커는 많이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뭔가를 틀어놓고 잴 때 음악을 이제 확 듣다가 윅 재보는 거예요. 그거하고 다릅니다. 나쁜 스피커는 10dB도 이상 차이 나요. 미드에다 하이에서. 그 TV 스피커 주간 평가를 할 때는 계속 틀어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열된 상태에서 하는 거하고. 근데 그냥 다 콜드되어 있는 상태에서 윅 하는 거하고는 단의 특성이 다르죠. 그래서 스탠다드에서도 이 롱텀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저희들이 이번에 내일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TTA에서는 이걸 1분 동안 예열시켜주고 나머지 5초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듣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얘가 워킹하는 거하고 유사한 조건에서 측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냥 와서 윅 재보고 이 스피커 쓰레기네 팍 버리고 있는 스피커도 되게 많아요. 이게 바로 이제 온도 특성이에요. 온도에 대한 비선형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레벨을 언제 재야 되냐? 레벨은 항상 정격 레벨을 재야 된다. 정격. 우리가 흔히 듣는 레벨. 아까 얘기했죠. PA하고 SR 업자가 야외에서 공연할 때 듣는 레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도 레벨에서 재줘야 되는 거지. 그게 실제로 듣는 레벨이니까. 근데 그걸 무행시로 들고 와가지고 1와트 잰다고 해야지. 왜 재버리면 그게 그 특성이 나오겠어요? 아무 의미 없는 그 데이터 가지고 그 스피커를 갖다가 좋네 나쁘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TV 스피커도 마찬가지입니다. TV 스피커 하려면 어디 있죠? TV 스피커 할 때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TV 레벨 얼마 정도 하냐라는 거죠. 그렇죠? 카 스피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카는 20W에서 재요. 다 8.9V에서 된다고. 전격에서 재게 돼 있어요. 왜? 일반적으로 차는 좀 크게 듣지 않습니까? 그죠? 달릴 때 이렇게 막 진동하고 있는 조건에서 그렇게 재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열시켜서 재요. 그리고 고저파 왜곡을 보는 건데요. 왜곡 특성을 보는 건데 이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쨌든 이게 하모닉 디소션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한 일반적으로는 5차 정도까지밖에 우리는 보통 안 봐요. 5차. 왜 5차밖에 안 보냐? 이론적으로는 다 보게 돼 있거든요. 전부 다 있잖아요. HN까지.
우리가 디지털 시스템을 쓰지 않습니까? 샘플링 레이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44.1 샘플링 레이스를 한다고 하면 그 20km 정도밖에 이제 못 보는 거잖아요. 20km 이상은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1kHz 톤을 넣으면 20km 같으면 뭐 20차까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5kHz 톤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2차 하모닉은 10km로 되겠죠. 3차 하모닉은 15km가 되겠죠. 4차 하모닉 20km가 되는 거잖아요. 그 5차를 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재요. 그래 놓고 막 왜 5차가 안 나오지? 막 6차가 왜 안 나오지? 그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게 국제 표준에서도 그 진동 뭐 이렇게 THD 될 때는 5kHz 이상을 못 하게 됐어요. 아예 없어요. 그거. 나중에 이제 96km 샘플링 지원되고 뭐 192km 샘플링 지원되면 6차, 7차까지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정형 왜곡은 사실 5차 이상 보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거의 에너지가 5차 밑으로 다 있기 때문에 THD에서는. 그래서 지금 그 5차까지 보고 5km까지 보는 게 한계예요. 그래서 이게 5까지밖에 안 올라간다고. 1, 2, 3, 4, 5분에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THD 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이 바로 저주파수예요. 보세요. 내가 아까 공진점 이하에서는 자체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펀더멘탈 주파수가 아까 쑥 안 나오겠죠. 쑥 떨어져 버린다고 여기서. 펀더멘탈이 안 나오죠. 여기가 예를 들면 100Hz라고 볼게요. 그럼 50Hz는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50Hz의 세컨드 하모닉은 100Hz죠. 100Hz는 잘 나오죠. 그렇죠? 150은 더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모닉스는 잘 나오는데 펀더멘탈은 안 나오는 구역이 있다고. 그러면 THD가 엄청 높은 것처럼 나와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은데 이 룰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룰상.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 무조건 저주파로 가면 THD가 확 높아지죠. 여기서 그렇죠? 얘 봐서 많이 안 씁니까? 이거는 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펀더멘탈은 안 나오는데 THD는 잘 나오는 거 여기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얼마나 50Hz죠. 아니 60Hz, 60. 세컨드 같으면 뭐 100, 120 여기 갖고 이런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하잖아요. 이거 다 이 값 다 이 값 다 이 값 다 물론 작긴 하지만 다하면 이것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그래서 THD는 낮은 주파수로 재면 더 과장돼서 보여요. 그래서 그걸 없애주는 방법도 있는데 그걸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크게 뜬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라.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아직 스탠다드가 안 바뀌었어요. 제한은 돼 있지만. 그 다음에는 여기는 더 웃기는 거예요. 여기는 보십시오. 여기가 10km라고 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세컨드, 서드 2차는 20km고 3차는 30km 뭐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내버리면 2차, 3차는 오히려 에너지가 줄어들어 버리죠. 그러면 THD는 더 작은 것처럼 보여요. 아니, 거저먹기가 되는 거죠. 쭉. 그래서 THD는 무조건 다 저주파수에서만 생기는 거예요. 물리적인 원인도 그렇고 많이 움직이면 THD가 커지기 때문에. 하지만 F0 이하에서는 쉴 때보다 더 뻥튀기 돼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그 먹이사슬의 맨 위에 계신 뭐 LG, 삼성전자 이런 분들은 잘 알아놔야 되는 거예요. 저걸 가지고 뭐 THD 100% 약 쓰레기 같은 스피커를 너 우리한테 뭐 팔려 갖고 왔니?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보야 하는 이야기하고 좀 약간 비슷한 거예요. 그걸 좀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또 THD에서 볼 건 있잖아요. THD. 우리가 그냥 마이크로폰을 잰다는 말은 SPL하고 THD를 본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THD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1kg인데 2kg, 3kg, 4kg가 막 나오는 현상. 옛날에는 이거만 넣었는데 이게 막 나오는 거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근데 얘는 THD가 6%래요. 근데 얘는 THD가 2%래요. 그럼 우리는 다 이게 더 좋은 스피커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들어보면 얘가 훨씬 좋고 얘가 훨씬 나빠. THD 2%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정량적으로 이 값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에 비해서 첫 번째 에너지를 보세요. 첫 번째 에너지. 첫 번째 에너지는 얘가 크죠. 2차 왜곡이 크고 그렇죠. 3차는 크잖아요. 근데 이건 작잖아요. 근데 여기 에너지가 굉장히 크죠. 고차. 이게 보세요. 2, 3, 4, 5, 6, 7, 8, 9, 10, 11, 12. 10차 이상의 에너지가 굉장히 크죠. 이거는 10차 이상이 굉장히 작잖아요. 예?
10자 이상의 0.02%밖에 안 되는데 이거에 비해서 이거는 10자 이상 0.3%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훨씬 더 안 좋은 스피커예요. 그러니까 THD만 가지고는 정량적으로 스피커 좋고 나쁨을 그냥 이렇게 다 설명해 줄 수는 없는 거지. 이게 고차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야. 이거는 어딘가 지금 치고 있는 상태야 돼. 긁히는 상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렇게 사인 파잉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우리가 그 에너지를 본다고 하면 이거 전체 해가지고 그냥 이거 하나에 에버리지 해가지고 파를 구해주는 개념이겠죠. 그렇죠? 이게 뭐 THD 에너지 구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뭐 이렇게 있겠다고 해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에너지는 이거에 비해서 얼마 정도 나오겠습니까? 이게 바로 저 에너지의 마이너스 60데시벨, 마이너스 80데시벨에 가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이 에너지에 비해서는. 뭐 0.1%, 0.0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에너지 양으로는. 하지만 이게 굉장히 잘 들려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 러브 앤 버즈, 러브 버징 이런 것들, 뭐 벌소리 뿌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 예. 이런 부분들도 THD가 갖고 있는 함정, 무조건 에너지로서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파수 도메인은 그 크기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결국은 뭐로 봐야 되냐고 하면 시간적으로 뭐 급격하게 띠릭하고 바뀌는 거 있죠. 시간 축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 축에서 뭔가 급격하게 바뀌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시간에 대한 미분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미분으로 해보면 있잖아요. 여기서 갑자기 팍 튀고 또 팍 튀고 이렇게 되겠죠. 갑자기 뭐가 바뀐다는 말은 도함수가 큰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최초로 저기에서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NTI, 뉴트릭 만드는 NTI에서 만든 스티프니스 어널리시스라는 게 있어요. 이 기울기가 얼마만큼 스티프하냐고 본 거예요. 이제 그게 그 다음 버전으로 나온 게 사운드 책에서 나온 게 있고요. 그 다음 버전에 나온 게 이제 여기서 그 클리펠에서 나온 게 이제 좀 계속 발전되는 거 아니에요. 스티프니스 어널리시스 같은 게 완전 탐 도메인에서 했거든요. 탐 도메인에서 그냥 각각에 들어오는 샘플 배에서 빼기 해가지고 있잖아요. 미분터만 무조건 본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 특허가 굉장히 세게 걸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파수 축에서 이제 사운드 체크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급격하게 바뀐다는 말은 고주파수 성분이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여기까지 본 건데. 근데 그러면 여기서 요 사이는 없냐라는 요 사이는 이것만 가지고 볼 수 있는 것들은 딱 뭐가 친다라든지 긁히는 건 두 개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뭐 새는 소리, 긁히는 이외에 또 다른 또 다른 형태의 이렇게 미세하게 틈이 발생돼 가지고 나오는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리고 이게 또 마스킹 효과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얘 소리가 커져 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묻혀 가지고 있잖아요.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요런 왜곡들이 커져 버리면 있잖아요. 이게 묻혀 버려 얘가. 그래서 볼 수가 없어 이를. 근데 이런 장비는 아까 얘기했지만 모델링 테크놀로지다 그랬잖아요. 정형 왜곡을 없애버리면 2, 3, 4, 5, 6을 싹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확 잘 보여요. 이 작은 에너지가 확 보인다. 그게 여기 있는 메타 히어링이라는 테크놀로지가 있어요. 이 정형 왜곡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싹 이렇게. 그런 것도 있다. 예. 이게 마스킹 효과라는 거죠. 얘가 더 잘 들리는 거야. 이런 것들은 에너지는 크지만 잘 안 보이는 여기 요만큼 나오더라도 들리겠죠. 이거는 40데시벨만 나오더라도 이 소리 잘 들린다고. 이거는 70데시벨이 나오더라도 여기 묻혀가지고 안 들려요. 그래서 2차, 3차는 에너지가 크게 나오면 마이크로폰은 마스킹 효과는 없죠. 사람이 귀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사람이 귀가 비선형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2차, 3차가 나오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 저게 반드시 음질로 연결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제가 2차가 생기면 비대칭적인 뭔가가 있고 3차가 크면 뭔가 컴프레션이 걸리겠구나. 저걸 고쳐야 되겠구나 하는 거는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100% 음질이 좋고 나쁘고 해가지고 뭐 감성적으로 평가하면 무조건 얘가 좋은 연소가 나올 것이야.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THD가 높은 놈들은 특히 세컨드 왜곡, 비대칭 왜곡이 큰 놈들은 반드시 나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음질 플러스 내구성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함 성분을 좀 이렇게 분류를 해볼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뒤에 치는 거 있죠. 탁탁탁탁 치는 거. 이거 탁탁 치는 거는 있잖아요. 주기적으로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탁탁 치죠. 그래, 시간에 대한 주기적인 함수는 주파수에서도 주기적으로 나와요. 프리 애널리시스에서 보면. 그래서 아까 하모닉스로 잘 보여. 이건 하모닉스로. 그래서 이걸 한번 소리로 들어볼게요. 이게 어떤 소리가 나냐? 이렇게. 주기적으로 따다닥 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주파수 있잖아요. 잘 보여. 이렇게 11자, 12자, 13자, 14자. 그런 사운드 체크로도 잘 보여. 저런 장비도. 자, 두 번째는 이제 코일 러빙 소리 한번 볼게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들립니까? 드락 하면 들리죠? 근데 이거를 있잖아요. 들어보지 않고 THD 그래프로 보잖아요. 안 나와요. THD가 크게. 처음에 다라락 소리는 있잖아요. 잘 들리지만 에너지는 굉장히 작아요. 뭐 THD 뭐 몇 프로 정도 더 올라간 것밖에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에어 노이즈 한번 볼게요. 에어 노이즈. 슉슉슉슉슉 그러죠? 예? 이거는 뭐 아까 뭐 11차, 12차, 13차로 사운드 체크 개념으로 보면 하나도 안 보여요. 이거는 그리고 슉슉슉이라는 화이트 노이즈성이기 때문에 전 주파수 대고 쫙 퍼져 있어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뭐냐고 하면 여기 일본에 이렇게 내놨는데 여기다가 구멍을 뚫은 거 있죠. 아니면 드라이브 스크류 이렇게 4개 가보면 여기도 보고 이렇게 보면 구멍을 내놨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스크류 이런 게 방대해서 새는 것들. 뒤에 터미널 있죠. 터미널 이렇게 나사박은 데서 새는 이런 것들을 다 잴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거를 볼 때는 기존에 나와 있는 러브 앤 버저 가지고는 안 보여요. 왜? 그거는 하모닉스가 아니에요. 그거는 화이트성이에요. 화이트성. 그 다음에 루즈 파티클이에요. 이거는 요 안에 먼지가 있는데 뭐 이렇게 튀김튀김 확 튀는 거예요. 이것도 주기적이지 아니죠. 이것도 화이트성으로 나와요. 막 이렇게 다 퍼져서 나와요. 이것도 11, 12, 13, 14 백날 쳐다봐도 안 보여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 정도, 이 정도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정도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라는 거지. 근데 그 에너지가 굉장히 작다. 이걸 라인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라인에서.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이게. 왜? 에너지가 너무 적으니까. 공장 라인에 보통 라인에서 소음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보통 60, 70 가까이 가요. 60 가까이. 뭐 후황도 돌아갈 거고 뭐 쿵쿵쿵 소리도 날 거고 있죠. 그 속에서 저 마이크로폰 가지고 위험을 찾는다는 것들은 그 모래에서 바늘 찾는 그 정도입니다.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모 회사에서 여기 온 회사예요. 있었던 일. 러브 앤 버즈를 쟀는데 굉장히 크게 나오는데 여기서 왜 저 주파수에서 왜 저게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막 이런 질문이 왔어요. 근데 뭐 굉장히 마이크로폰 가까이 대고 잘 재고 있었어요. 웬걸? 거기에 뭐 이렇게 뭐 내구성 테스트 룸이 돼가지고 막 우웅 뭐 돌아가고 있고 이런 데서 그걸 재고 있으니까 왜 마이크로 스피커에서 뭐 60, 70Hz에서 이렇게 크게 러브 앤 버저가 생기죠? 당신이 지금 재고 있는 것들은 스피커를 잰 게 아니고 요 공조기를 좀 재고 있었다고. 이게 꺼져 있을 때는 작게 했다가 커지면 크게 나오고 막 그런다고 보라고. 러브 앤 버저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이해에 대한 것들이 없으면 그렇게. 그래서 내가 랩에서 연구실에서 아니면 연구개발 부서에서 뭐 이에 대한 이게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알고 싶다고 하면 조용한 데 넣어가지고 있잖아요. 러브 앤 버즈를 재면 러브 앤 버즈가 적어도 80dB 이상의 SNL에 확보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80dB. 근데 이 80dB이 얼마나 이게 골 때리는 숫자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장비가 다 디지털 장비죠. 16비트 체계라고 볼게요. 16비트. 예? 16비트 해가지고. 16비트 같으면 SNR이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 형성이 됩니까? SNR이? 디지털적으로 갖고 있는 퀀타이제이션 노이즈 때문에 이게 겨우 90 조금 넘어요. 그렇죠? 이게 내가 시동을 풀스케일로 넣었을 때 하고 전자잡음 있잖아요. 밑에 퀀타이제이션 노이즈
뭐 썸말 노이즈부터 해가지고 퀀타이제이션 노이즈까지 한 게 한 90 정도 조금 넘어요. 이론적으로는 96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구현한 거는 90 한 2, 3년 그 정도 나오죠. 예. 그 정도 이 정도라 보면 된다고. 근데 이거는 80이래. 80.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마이크로폰 들어오는 시그널 갖다가 dB 풀스케일 정도로 있잖아요. 맞춰주지 않으면 이거 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내가 들어오는 시그널이 있잖아요. dB 풀스케일 꽉 찰끔 헤드룸 하나도 없이 들어봐줘야 겨우 이걸 측정할 수 있는 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음을 측정을 하려면. 그러면 내가 지금 들어오는 레벨이 어떤지 알아야 되겠죠. 이 마이크로폰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이 마이크로폰에서 지금 꽉 차게끔 있잖아요. dB 풀스케일로 디지털적으로 꽉 차게끔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고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고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더 깊이 보는 방법. 그래서 어떤 이음이 들어오잖아요. 이음이 들어오면 여기는 막 이음들이 있어요. 이 펀더멘탈이에요. 2차, 3차, 4차는 정형 왜곡이라고 그랬죠. 이건 정형 왜곡은 우리 지금 관심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정형 왜곡 말고 디펙트를 보고 싶어.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 정형 왜곡 내가 알아 패턴을. 얘 어떤 놈인 줄 알아. 이거 싹 없애줘. 그럼 이게 또 이만큼 많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 에너지가 커져버리면 있잖아요. 마스킹 돼가지고 여기까지 다 덮어버려요. 그럼 내가 볼 수 있는 한 두 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 일이 생긴다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정형 왜곡 싹 없애주면서 요렇게 이렇게 보고 그러면 요 위에 있잖아요. 요 위에 이제 의미 있는 정보가 왔어요. 근데 이거는 요거만 보면 아까 하모닉스만 보는 거겠죠. 피키 소스한 것만. 그것만 보이는 게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얘를. 다. 왜? 요 사이에 있는 정보들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라는 거죠. 왜? 소리가 샌다라든지, 구멍이 뚫렸다든지, 미음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다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요 성분만 구분하고요. 이거 외에 다른 요 사이 성분들을 다 구분시킬 수가 있겠죠. 디지털 지론 처리적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라는 게 이건 랜덤 디스토션이고 이건 아까 다닥다닥 하는 소리 아니면 슉슉슉 새는 소리 이런 유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리키지, 루즈 파티클. 이거는 뭐냐? 어디가 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탁탁탁탁 이렇게 나오는 거. 바터밍을 친다라든지 와이어 비팅이 생긴다든지. 이게 아까 말한 십자 이상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었죠.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니까 이런 신호 처리가 지금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폰 슝 재면 있잖아요. 리키지가 있네. 여기에 구멍이 조금 다 있네. 그걸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셋업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소리가 새는지 있잖아요. 그 스피커 회사에서 보면 그거 찾는 게 예사이 귀로 들으면 있잖아요. 이거 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러면 좀 잘 들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소리를 크게 키우면 되겠죠. 크게 키우면 더 잘 안 들립니다. 마스킹이 더 많이 돼가지고. 또 너무 작게 하면 또 안 들리겠죠. 그래서 조금씩 키우면서 보면 같기도 하고 아닌가. 나중에 막 환청 같은 게 막 들리지. 같은지 않은. 박스에서 뭐 새는 것 같은데 그건 되게 많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근데 이 기계로 재면요. 기계로는 뭐가 있냐고 하면 바로 에브리징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1초만 쏴주면 예를 들면 300Hz를 쏴주잖아요. 그렇죠? 아니 100Hz를 쏴주지 않습니까? 그럼 1초만 잰다고 하면 100Hz니까 100번이 반복이 돼서 100번 반복 측정된 게 나오겠죠. 예? 그러면 100배 뻥튀기 돼가지고 들어볼 수가 있어요. 기계가 훨씬 정확해요. 이런 것들은. 내가 공장 아주머니들 옛날에 이거 TV 스피커 이런 게 만들다 보면 이렇게 케이스가 만들리지 않습니까? 그치? 그쵸? 하우징에다 이게 박혀 있잖아요. 그치? 그리고 보면 이게 새는지 이렇게 봐야 된다고 이런 것들. 삼성전자가 돼가서. 그쵸? 이렇게 여기다가 이게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이게 하우징이 넓기 때문에 새는지 다 확인해야 돼. 이렇게. 예? 금형 설계가 제대로 돼가지고 이렇게 사출물 제대로 나오는지. 이게 다 봐야 돼. 이렇게. 아주머니들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데모를 보여줬지. 나오는 이렇게 다 보이는데 왜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거 있는 게 있었네. 그래. 그래서 이게 스테토스코프 기능, 청진기 기능이 있어요. 이게 새는 데가 있으면 빨갛게 좀 이따 그림이 나오니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에너지를 보면 있잖아요. 이게 아까 그건데요. 이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이음이 들어가면 여기 요거 있죠. 도로록 있죠. 예. 이렇게 돼 가지고 있는데 그냥 그 우리가 THD로 보잖아요. THD로 보면 여기 이렇게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그렇게 안 커요. 막 잘해봤자 뭐 10dB 이상. 근데 저게 그렇게 문제가 있나? 내가 관리하는 게 관리 기준을 10 정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확실히 들리는데도 이거보다 훨씬, 이거는 진짜 잘 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 어떻게 하냐고 하면요. 그 시간축에서 있잖아요. 시간축에서 뭐 이렇게 분석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해가지고 분석을 하면 이게 빨갛게 보여요.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요 RMS 밸류 대비 요게 그러니까 그 피크 밸류 거기에 대한 절대값을 보는 게 PHD고요. 이거하고 이 사이에 차이 있죠. 얘를 여기 나눠줘 버린 거. 그러면 절대적인 에너지가 아니고 얼마만큼 그 현상이 피키하게 잘 보이냐는 상대적인 값으로 보이겠죠. 나누기를 해버렸으니까. 그게 이제 바로 CHD라는 개념이에요. 파고요. CHD. 그래서 소위 말해서 얼마만큼 임펄시브한 현상이 있냐, 임펄시브티를 보는 게 CHD고, 그 소위 말해서 그 높은 차수 있잖아요. 이 10차 이상으로 보는 거거든요. 10차 이상에서 에너지가 얼마만큼 들어있느냐. 소위 말 이거는 PHD는 뭐냐고 하면 이거. 요 에너지가 얼마만큼 있느냐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고요. 요거 피크 대비 이 에너지 비 있죠. 이걸 보는 게 에너지 비를 보는 게 이거야. CHD예요. 이거하고 이거 차이. 그 두 가지를 같이 보면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굉장히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메타 힐링 이야기해 줬죠. 이게 정형 왜곡을 없애버리면 이게 훨씬 더 잘 보인다는 이야기를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이게 정형 왜곡이 크게 있으면 여기 덮어버리는 거예요. 막 근데 정형을 빼버리면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로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 갈색 부분이 싹 빠져버리거든요.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아까 레벨을 크게 해주면 아까 새내기도 잘 보일 것 같죠. 레벨이 커지면 이 마스킹이 요만큼 돼가지고 더 많이 덮어버려요. 더 헷갈려요. 더 헷갈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더 많이 볼 수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CHD 있죠. CHD. 크레스트 하모닉 디소전. CHD 있잖아요. 피키한 정도. 그걸로 해가지고 얘 어떻게 보냐고 하면요. 이거 좀 더 볼 수 있는데 이거 변인데 있잖아요. 이게 주파수예요. 까맣게 트인 데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레이저하고 마이크로폰 두 개를 동시에 재는 거예요. 이거 자체는 음압 특성이죠. 그렇죠? 음압의 특성이 있는 아까 그 RMS 값 대비 고차 하모닉의 10차 이사의 RMS 값 대비 뭐 피크 이런 값을 보는 건데요. 이 까맣게 됐다는 말은 이거 차이가 10dB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12dB 이상의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아무 문제가 없고 사인파다 그러면 뭐 크레스트 팩터가 뭐 3dB 정도 이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화이트성이다 그러면 8dB 정도 차이 나요. 근데 10dB이 넘어가면요.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뭔가가 이제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12dB 나면 확실하게 뭔가 거기서 뭐 긁히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음이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뭐 이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 역할을 나타냈냐 그러면 이게 50에서 60Hz 부근에서 스피커가 앞으로 3mm 동작할 때 얘가 뭔가가 지금 거기서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가서 뒤로 꺾이는 순간에 뭔가가 지금 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걸 딱 보면 점점 레벨을 크게 해주는 거예요. 바닥 쪽에서 까맣게 생기기 시작했죠. 이거는 밑을 지금 치고 있습니다. 어디 주파수에서 20, 30, 40이 시작하다가 전체적으로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서스펜션 문제는 FZ를 이해하니까 서스펜션이 지금 밑으로 갈수록 스티펜스가 약해져가지고 아래를 치고 있구나. 이게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보면. 이거 가져갈 수 있어. 이거는 어떻게? 요 마이크하고 레이저 두 개만 있으면, 한 쌍으로만 있으면 이걸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생긴 것보다 어디 생긴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알 수가 없죠. 위치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위치를 찾는 거죠. 이게 두 개 조합으로서 나오는 거. 그 신원 작업은 아까 했고요.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게 좀 좋은 거라서 이게 좀 아마 좀 적을 텐데
이것도 염을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제가 9V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9V 50에서 1000Hz까지 10V 정도로 해볼까요? 그냥 해볼게요. 8번 에브리징 한 4번 정도만 해볼게요. 자,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노이즈를 재고 있어요. 아주 좋은 스피커예요. 까만 게 없어요. 역시 조금 좋은 스피커네 얘는. 근데 보겠습니다. 시작. 근데 이게 PHD 같은 경우에는 디스토션이 크진 않네. 여기서 12dB 넘어가는 포인트가 있죠. 여기 90Hz하고 여기서는 약간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미하게 보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까만 점이 여기 몇 개 있죠. 이게. 까만 점이 있죠. 이 파란 건 확실하게 없는 거고요. 빨간색으로 갈수록 기미가 보이는 거고 까만 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좀 스피커는 좀 좋아서 그런데 그러면 조금만 더 해서 12 정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한 번만 할게요. 시끄러우니까. 여기 조금 생겼는데 그래도 크게 안 생겨. 근데 좀 어접한 걸 하면 여기 좀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몇 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뭐 유명한 회사 제품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는 좀 괜찮았고 이것도 괜찮았고 이것도 크게 나쁘진 않았고 여기는 이제 위에서 생기죠. 까만 점들이 그쵸? 이런 거 있었고 여기도 똑같이 있죠. 여기도 이렇게 까맣게 그다음에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생기죠. 이거는 특히 이거는 뭐냐고 하면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가 이거는 보이스코일이 완전히 긁히는 거예요. 이거는 좀 있으면 이제 버닝 생깁니다. 저런 것들 다 할 수 있어요. 어쨌든 레이저하고 이 있으면 좀 재밌는 일이 좀 있어요. 다음에는 측정용 빻어요. 왜냐? 내가 여기서 지금 이거 쟀는데요. 사실 진짜 이게 맞을까? 이것도 사실 여기서 봐야 됩니다. 이걸 보면 이거 특성을 보는 거죠. 그러면 아이고. 이게 뭐지? 노이즈가 안 됐었구나. 예를 들면 뭐 이런 걸 하면 됐어요. 이 특성이 제대로 맞는지 보고 싶으면 여기서 YMF 이걸 봐야 됩니다. 이 노이즈를 안 쟀구나. 이게 밑에 노이즈 레벨이 없죠. 이게 노이즈를 안 잰 거예요. 칠 때. 이렇게 재면 안 되는데 왜 안 좋은 예만 자꾸 나오지? 처음부터 그랬나? 여기는 완전히 안 좋은 것들도 많죠. 여기도 이거 안 쟀구나. 여기 보면 까맣게 이게 내가 이거 처음에 스위칭을 해줘야 되거든요. 노이즈부터 쟀라고. 그걸 안 해줬어요.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보고 사실 저 데이터를 판단해야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마이크로 스피커 예를 들어서 했지만 저걸 안 보고 저렇게 재버리면
저 주파수에서 공조기 노이즈가 확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 노이즈를 보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외부 노이즈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 오디오 같은 경우는 이런 박스를 만들었어야 돼요. 여기다가 유닛을 이렇게 꽂고 안쪽에 마이크로폰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외부 노이즈를 갖다가 한 40데시벨 가까이, 30데시벨 가까이 차단을 시켜야 되는 거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는 80을 확보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저런 거 없이. 그래서 국내에 있는 것들 잘 만드는 회사는 중국 회사가 유명한 회사가 있더라고요. 박스 만들죠. 그 다음에는 재밌는 거는 이렇게 조그만 거 이게 조그만 건데 이런 배풀, 무한 배풀을 흉내내는 장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이거 꽂으면 돼. 이 안에 마이크로폼이 여기 달려 있어요. 이렇게 작은데도 그 음향 특성이 나오는 거 100Hz 이상에서 이런 그 재밌는 제품도 있어요. 이게 독일 회사 거예요.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도. 그래서 이거는 차단율이 뭐 아까 얘만큼은 안 나오겠죠. 하지만 이런 거대한 무향실 박스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큰 판때기도 필요 없고 이 뒤에 무향실이 필요 없는 거 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거의 특성 유사하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한 가지 더는 두 개의 마이크로폰을 이용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이제 실제로 라인에서 측정을 해요. 여기서만 측정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주위에 소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정적으로 없애줄 수 있는 장비가 있어요. 이게 이제 바로 뭐라고 하면 이렇게 앰비언트 마이크로폰이 있고요. 측정용 마이크로폰이 있어요. 그럼 내가 옆에서 누가 막 이렇게 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마이크로폰 하나가 있을 때는 얘는 그냥 제기만 하는 거니까 이게 스피커 그를 해가지고 스피커 페일 내버리겠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누가 말하면 라인에서 그럼 억울한 놈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얘가 있으면 있잖아요. 투수 치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같이 들어가겠죠. 아, 이거는 외부 노이즈입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 아무 문제 없고요. 이 외부 노이즈거든요. 그래서 지가 어떻게 하냐 자동으로 한 번 더 재요. 이거 없어질 때까지. 내가 계속 내주잖아요. 계속 내주더라도 얘가 딱 찾아서 그거만 없어지고 지가 자동으로 찾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마이크로폰 두 개를 이용할 때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이크로폰 두 개니까 비싸겠죠. 잘 사용은 안 하는데 라인에서 억울한 놈이 안 생기게끔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특히 뭐 자동차 이런 데서 있잖아요. 실차 테스트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어디다 넣어놓고 할 겁니까 그거를? 근데 자동차 바깥에 마이크를 안에 넣어놓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옆에서 누가 빵빵거리든 뭐 하든 다 할 수 있어요. 공장에서 뭐 쿵쿵거리든. 왜냐하면 지가 쿵쿵거리면 새로 하면 더 재요. 이 노이즈라는 건 지가 아니까. 왜? 두 개 같이 들어갔거든. 뭐 시그널에. 그게 그래서 오토 리핏 새로 재.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이크로폰 두 개 있으면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내가 계속 쿵쿵쿵쿵 계속 하잖아요. 그래도 얘가 재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내가 쿵쿵쿵 주기적으로 뭐가 들어오더라도 제대로 된 구간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가 킵하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는 제대로 됐어. 또 그 다음에 또 쿵쿵 할 때는 또 요만큼 더 확보하는 거예요. 요만큼. 또 더 확보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한 서너 번 재면 다 통과돼요. 뭐가 뒤에 쿵쿵쿵 하더라도. 한 10사람이 막 박수를 막 이렇게 치면 안 돼. 너무 시작이네. 근데 누가 옆에서 한 두 사람이 쿵쿵쿵쿵 랄랄라 하면 다 통과가 됩니다. 얘가 노이즈라는 걸 계속 아니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저기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프로덕션 라인에서는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뭐 될 때도 억울한 샘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공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비디오를 한번 보여주고 오늘 교육은 이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걸 하고 있는 거. 소리가 나오나? 아, 나옵니다. 여기 앰비언트 마이크로폰 여기 있죠. 매저먼트 마이크로폰 여기 있고. 그럼 패스로 됐어요. 기준에다 들어갔거든요. 다 패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팍팍 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딱 보세요. 노이즈라고 알려주죠. 이거는 만약에 이런 기능이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기능이 없다 그러면 얘는 페일로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뭐가 이상한 게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러브 앤 버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톡톡 치니까 노이즈음이 달려주죠. 그게 마이크로폰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지가 계속 되죠. 그러면서 제가 또 찾았네요. 외부에서 어떤 그거 뭐 방해 요소가 있더라도 나는 내 할 일을 끝까지 해보겠어. 그렇게 하면서 계속 오토 리피스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밸리드 파트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페일이라고 안 뜨죠. 저렇게 빨리 치더라도 어찌됐든 다음 주에는 더 스펙트컬한 걸로 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